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황량한 사막의 땅 중동을 떠올리면 우리는 흔히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가 펑펑 솟구치는 풍요로운 이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 그 막대한 오일머니를 손에 쥐고 있는 아랍의 왕족들이 석유보다 더 간절하게 찾아 헤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장 이것이 없으면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짓고 있는 최첨단 신도시도 사막을 푸른 옥토로 바꾸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전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바로 생명의 근원인 물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생존의 열쇠를 쥐기 위해 그들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나라가 미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입니다. 돈은 우리가 낼 테니 기술은 제발 한국이 맡아달라는 그들의 간절한 러브콜 속에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거대 국부펀드 자금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본물 터지듯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건설사가 수주를 했다는 식의 뻔한 뉴스가 아닙니다. 석유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지금 물 한 방울이 석유 한 방울보다 귀해지는 이 기이하고도 거대한 역설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한국 기업들이 중동의 생명줄을 틀어주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어떤 기막힌 반격의 기회를 가져다 줄지 그 거대한 흐름을 에이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중동이 처해 있는 절박한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 넘시티 프로젝트를 잘 아실 겁니다. 총 사업비만 무려 650조 원에 달하고 서울 면적의 44배가 넘는 거대한 땅에 최첨단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라는 이 계획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감도와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같은 미래 기술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 있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따로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자원인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 문제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수백만 명이 거주할 도시를 운영하고 스마트팜을 돌려 자체적으로 식량을 생산하고 심지어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동의 지하수는 이미 고갈 직전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녹색 혁명을 꿈꾸며 무리하게 지하수를 퍼올린 결과 이제는 더 이상 땅속에서 물을 기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땅속의 물마저 말라버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결국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바다, 즉 짜디짠 해수를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민물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기술뿐입니다. 과거에는 기름을 팔아번 돈으로 비싼 값을 치르며 물을 사 먹거나 에너지를 무식하게 쏟아부어 물을 끓여서 얻으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 국가들에게 물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미래 산업을 돌리는 핵심 연료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석유는 다른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지만 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의 맹주들은 국가의 존망을 걸고 치열한 물 확보 전쟁에 돌입했고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력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수많은 국가 중에서 왜 하필 한국일까요? 기술 선진국인 미국도 있고 엔지니어링 강국인 일본도 있으며 저가 공세를 무기로 삼는 중국도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LG화학이라는 대한민국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모으는 증발식과 필터로 걸러내는 역삼투압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기름이 흔하니 펑펑 끓이는 증발식을 주로 썼지만 지금은 환경 문제와 에너지 효율 때문에 필터 방식이 압도적인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부품이 바로 알로 멤브레인, 즉 역삼투압 필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찌꺼기를 걸러내는 거름망 수준이 아닙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만 분의 1 크기인 아주 미세한 나노 단위의 구멍을 통해 물 분자는 통과시키고 소금기와 각종 불순물, 심지어 미세한 바이러스까지 완벽하게 걸러내야 하는 초고난도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필터를 가리켜 물 산업의 반도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장은 오랫동안 미국의 듀폰이나 일본의 도레이 같은 전통의 화학 강자들이 독점해왔던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후발주자인 한국 기업이 끼어들 틈은 도저히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은 나노 기술을 접목해 기존 필터보다 물은 더 많이 통과시키면서도 불순물 제거율은 획기적으로 높인 괴물 같은 제품을 내놓으며 시장의 판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동의 바다는 염분 농도가 높고 수질이 나쁘기로 악명이 높은데 한국산 필터는 이런 최악의 악조건에서도 압도적인 내구성과 성능을 증명해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동 해수담수화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붕소라는 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붕소는 농작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걸러내야 하는데 LG화학의 필터는 이 붕소 제거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경쟁사 제품들이 흉내 낼 수 없는 이 기술적 디테일이 까다로운 중동 발주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진행되는 수십만 톤급의 대형 해수담수화 프로젝트에서 LG화학은 핵심 공급사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점유율 수치는 프로젝트마다 다르겠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LG화학을 이 시장의 강력한 지배자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의 수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한국 기술로 정수된 물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LG화학이 사우디 현지 파트너와 손잡고 알로 멤브레인 생산 공장을 직접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2026년부터는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필터 물량을 현지에서 직접 공급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사우디의 물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도체에서 보여주었던 기술 격차로 경쟁자들을 따돌리는 이른바 초격차 전략이 이제는 물 산업에서도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품 하나만 잘 만든다고 해서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통째로 따낼 수는 없습니다. 거대한 플랜트를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ENA 같은 한국의 플랜트 건설 강자들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공 능력에서 자타공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입니다. 그동안 중동에서 쌓아올린 신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중동 발주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어려운 프로젝트일수록 한국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기술력에 대한 믿음이 두텁다고 합니다. 단순히 공사 기한을 잘 맞추는 것을 넘어 사막의 혹독한 모래폭풍과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설비를 가동해온 지난 수십 년의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우디의 얀부포 프로젝트 등 수천억 원에서 1조 원대에 이르는 대형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하며 글로벌 리더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저가 수주를 무기로 뛰어들었던 중국 업체들이 잦은 고장과 납기 지연으로 신뢰를 잃어가는 사이 한국 기업들은 디지털 트윈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며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ENA 역시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가 추진하는 초대형 가스 플랜트와 수처리 시설 공사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짓는 시설이 단순한 정수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친환경 융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외치며 친환경 국가로의 전환을 꿈꾸는 중동 국가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긁어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 경제학 에이스의 시선은 단순히 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물은 시작일 뿐 지금 중동에서 한국으로 몰려오는 오일머니의 흐름은 원자력 발전, 항만, 그리고 스마트 시티 건설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라카 원전의 기적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가운데 한국형 원전 사기를 짓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미국, 일본 등 네로라는 원전 선진국들이 모두 입찰에 뛰어들었지만 아랍에미리트의 선택은 결국 한국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의아해했습니다. 한국이 사막에서 원전을 지어본 적이 있나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란듯이 성공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외 대형 원전 건설은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초과하거나 공사 기간이 몇 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바라카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기준 대비 매우 우수한 예산 관리와 일정 준수 능력을 보여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약속한 시기에 상업 운전을 시작하며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이 모습은 중동 국가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한국인들은 약속을 지킨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은 진짜다라는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 신뢰는 이제 사우디의 넘시티 건설과 각종 인프라 수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막에 모래를 퍼내고 항만을 짓는 준설공사, 초고층 빌딩을 올리는 건축공사, 도시 전체의 전력망을 까는 송배전 사업까지 한국 기업들이 휩쓸고 있습니다. 최근 LS전선이 사우디에서 대규모 초고압 케이블 계약을 따낸 것도 현대건설이 아람코의 독점적 파트너 지위를 인정받으며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모두 이러한 신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거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 문제와 자원 확보를 동시에 해결하는 한국 기업들의 역발상 기술입니다. 사실 해수 담수화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닷물에서 맑은 물을 걸러내고 나면 소금 농도가 일반 바닷물보다 2배 이상 높은 고농도 폐수, 즉 농축수가 남는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이 농축수를 그냥 바다에 버려서 해양 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환경 규제에 민감한 중동 국가들에게는 이것이 풀지 못하는 골치 아픈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이 위기를 엄청난 기회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농축수를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보물창고로 바라본 것입니다. 바닷물 속에는 소금뿐만 아니라 리튬, 마그네슘 같은 희귀 광물들이 녹아 있는데 농축수는 이 광물들이 2배로 농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독자적인 기술로 이 농축수에서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을 만들면서 환경 오염도 막고 심지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까지 얻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마법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동이 한국 기업에 열광하는 또 다른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 에너지의 핵심인 그린 수소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풍부한 태양광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차세대 수출 품목으로 키우려 합니다. 그런데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려면 당연히 고순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결국 수소 경제의 기본도 물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담수화 기술로 물을 공급하고 그 물로 만든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기술까지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중동 국가들에게는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물에서 시작된 협력이 에너지 동맹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70년대 중동붐을 이야기할 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삽을 들고 일했던 건설 역군들의 땀방울을 기억합니다. 그때의 중동붐이 단순한 노동력과 시공 능력 중심이었다면 지금 2026년에 불고 있는 제2의 중동붐은 차원이 다릅니다.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탄소 배출 없는 원자력과 수소 에너지, 그리고 바닷물을 생명수로 바꾸는 첨단 소재 기술이 결합한 기술 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중동은 돈을 대고 한국은 미래를 짓는 파트너십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냉정하게 이 현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 내수 경제는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냉랭하고 건설사들은 PF 위기의 여진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에서 돈이 돌지 않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에서 들려오는 수주 잭팟 소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진통제이자 영양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현장이 멈춰섰을 때 우리 기술자와 장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중동입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는 무역 수지 적자를 방어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줍니다. LG화학이 필터를 팔아 벌어온 달러, 두산 에너빌리티가 플랜트를 지어받은 대금, 현대건설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받은 기성금, 이 돈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와 협력업체들에게 흘러가고 연구개발 비용으로 쓰이고 직원들의 월급이 되어 우리 내수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효과는 대기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플랜트 하나를 지으려면 수많은 밸브, 파이프, 센서, 제어 시스템이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까지 낙수 효과가 이어집니다. 중동의 건설 현장이 돌아가면 한국 창원의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만약 지금 이 제2의 중동 붐마저 없었다면 우리 경제가 겪었을 충격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대한민국을 구해냈던 수출의 힘, 그리고 해외 건설의 저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요동치는 경제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기어이 꽃을 피워내는 우리 기업들의 도전을 저 에이스는 끝까지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의 활약에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제 막 시작하는 저에게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경제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